아니, 이게 진짜예요? 78세가 피부 맞아요? 30대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한방 피부과 40년차 김시훈입니다. 소주로 검버섯이 없어진다라는 말에 그게 말이 돼 싶으시죠? 그런데 부산 67세 박영숙 할머니가 증명해 버렸거든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했더니 20년 된 검버섯이 2달 만에 거의 사라진 거예요. 선생님,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검버섯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집 근처 마트 가는 것조차 신나요. 대체 소주에 뭘 넣은 걸까요? 사실 이 비밀은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건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만 알려주신 거거든요. 시온아,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밀인데 함부로 남한테 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다 털어놓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매일 버리는 그 뿌연 물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잠깐, 잘못 쓰면 피부가 더 망가질 수 있거든요. 정확한 황금 비율.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이 영상 놓치면 다시는 못 보세요. 끝까지 보시면 10일 만에 검버섯과 기미가 깨끗하게 사라져서 거울 볼 때마다 혼자 웃게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검버섯 고민이면 1, 기미 고민이면 2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진짜 꿀팁들을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년간 한의사를 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88세 어머니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본 그날이었어요. 돋보기로 봐도 검버섯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도대체 뭘 쓰신 거예요? 너는 의사라면서 이것도 몰라.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부엌으로 가시더니 쌀 씻는 통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특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매일 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보물인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밤새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거든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썼던 방법이었어요. 왕비들이 미백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쓰던 비밀 화장수였거든요. 심지어 중국 당나라 때부터 귀족들이 써왔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의심스러웠지만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제 아내를 설득해서 한 달간 써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또 무슨 실험이야 하면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2주 후 아내 얼굴이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볼에 작은 기미들이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피부 톤도 한 단계 밝아졌고요. 여보, 이거 진짜 신기하네.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진짜구나. 그런데 왜 소주를 넣는 걸까요? 최근에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알코올이 피부 깊숙이 성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쌀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쌀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막는다고 했어요. 멜라닌이 뭐냐고요? 바로 검버섯과 기미를 만드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쌀뜨물이 검버섯 지우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주는 그 지우개를 더 세게 만드는 도구고요. 그럼 쌀뜨물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소주 없이는 효과가 반토막 나거든요. 마치 물이 기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피부 겉면만 스치고 지나가요. 하지만 소주가 들어가면 피부 안으로 쭉쭉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똑똑한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쌀뜨물이에요. 여러분이 쌀 씻을 때 처음 나오는 그 뿌연 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첫 번째 쌀뜨물은 쓰면 안 돼요. 왜요?
첫 번째가 더 진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해요. 첫 번째 쌀뜨물에는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 쌀도 농사 지을 때 농약을 쓰잖아요. 그게 쌀 겉껍질에 붙어 있어요. 처음 씻을 때 그 농약과 먼지가 물에 녹아 나와요. 마치 과일 껍질을 처음 씻을 때 나오는 물처럼요. 그걸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신 한 분이 그랬거든요. 선생님, 쌀뜨물 쓰니까 얼굴이 빨갛게 되고 가려워요. 알고 보니 첫 번째 쌀뜨물을 쓰신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간단해요. 두 번째 쌀뜨물만 쓰시면 돼요. 쌀 한 컵을 찬물에 넣고 첫 번째로 씻어주세요. 이때 나오는 뿌연 물은 바로 버리세요. 그 다음 깨끗한 물을 다시 부어서 두 번째로 씻어주세요. 이때 나오는 물이 바로 우리가 써야 할 쌀뜨물이에요. 색깔을 보면 첫 번째보다 조금 덜 뿌였죠? 그게 정상이에요. 농약과 먼지는 빠지고 좋은 성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때요? 그것도 안 돼요. 너무 맑아서 효과가 없어요. 딱 두 번째가 황금 비율이에요. 불순물은 없애고 좋은 성분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죠. 제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시훈아, 첫 번째는 무조건 버려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처음엔 아까워서 왜 버려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88년간 검버섯 하나 없는 피부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안전한 두 번째 쌀뜨물만 쓰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쌀뜨물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비밀이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쌀뜨물을 3배 더 강력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농축이에요. 그냥 쌀뜨물 그대로 쓰면 효과가 약해요. 물이 너무 많거든요. 마치 설탕물에 물을 더 넣으면 단맛이 약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농축하면 좋은 성분이 꽉꽉 눌러 담겨요. 같은 양을 발라도 효과가 3배는 강해져요. 제 어머니도 항상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냥 쌀뜨물은 안 쓰시고 꼭 끓여서 진하게 만들어 쓰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받아둔 두 번째 쌀뜨물을 냄비에 부어주세요. 큰 냄비 말고 작은 냄비면 충분해요. 라면 끓이는 냄비 정도 크기로요. 그 다음 가스레인지를 가장 약한 불로 켜주세요. 센 불로 하면 안 돼요.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거든요. 천천히 끓이면서 기다리세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더 약한 불로 줄여주세요. 마치 죽 끓이듯이 천천히요.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색깔이 더 진해져요. 처음엔 연한 우유색이었는데 진한 우유색으로 변해요. 언제까지 끓여야 하냐고요? 물의 양이 처음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요. 컵 3개 분량이었다면 컵 1개 분량이 될 때까지 끓이는 거예요.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중간중간 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냄새도 달라져요. 처음엔 그냥 쌀 냄새였는데 점점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마치 누룽지 냄새 같아요. 그때가 바로 완성 신호예요.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서 식혀주세요. 다 식으면 정말 신기해요.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면 끈적끈적해요. 꿀처럼요. 이게 바로 농축액이에요. 평범한 쌀뜨물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제가 직접 성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반 쌀뜨물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3배나 많았어요. 특히 검버섯을 없애는 성분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이래서 농축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농축액을 쓰신 분과 그냥 쌀뜨물을 쓰신 분을 비교해 봤어요. 농축액을 쓰신 분이 2배 빨리 효과를 보셨어요. 2달 걸릴 일이 1달 만에 끝난 거죠. 이 농축액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끓여서 진하게 만들어 쓰셨던 거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귀한 농축액을 소주와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효과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그 황금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농축 쌀뜨물과 소주를 어떻게 섞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해서 쓰기 어렵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없어요.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주 반잔에 농축 쌀뜨물 한 방울이에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주잔에 소주를 반 정도 따르고 거기에 농축 쌀뜨물을 정말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게 넣어야 하냐고요? 농축액이라서 그래요. 이미 쌀뜨물을 3배로 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충분해요. 마치 진한 커피 원액에 물을 조금만 넣어도 커피가 되는 것처럼요.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실험해 봤어요. 처음엔 농축액을 많이 넣어봤더니 너무 끈적해서 화장솜에 발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줄여봤더니 소주 반잔에 한 방울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주 한 병을 다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쓸 때마다 조금씩 만드는 게 더 좋거든요. 신선하니까요. 작은 컵에 소주를 반 정도 따르고 거기에 농축액 한 방울만 넣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섞어야 할까요? 스푼으로 살살 저어주시면 돼요. 10번 정도만 저으면 골고루 섞여요. 투명했던 소주가 살짝 뿌옇게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농축액이 잘 섞였다는 신호예요. 제 어머니도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쓸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서 바로 쓰셨거든요. 시훈아, 이런 건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면 안 된다. 그때그때 신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농축액을 너무 많이 넣어서 끈적해졌다면 어떻게 하세요? 소주를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반대로 너무 연하다 싶으면 농축액을 한 방울 더 넣으시고요. 비율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피부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농축액을 조금 더 적게 넣으세요. 처음엔 정말 한 방울도 안 되게 조금만 넣어 보시고 괜찮으면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따갑다면 너무 진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 연하게 만들어도 효과가 없어요. 소주만 바르는 것과 다를 게 없거든요. 딱 적당한 농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처음 몇 번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금방 본인에게 맞는 비율을 찾으실 거예요. 자, 이제 만든 혼합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화장솜에 발라서 팩을 하는 건데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먼저 화장솜을 준비하세요. 너무 얇은 것 말고 두꺼운 화장솜이 좋아요. 얇은 건 금방 마르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화장솜 중에 두꺼운 걸로 사시면 돼요. 한 장으로 얼굴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장 준비하세요. 혼합물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주세요. 너무 조금 적시면 금방 말라요. 화장솜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듬뿍 적셔야 해요. 하지만 뚝뚝 떨어질 정도로는 안 돼요. 적당히 촉촉한 정도가 좋아요.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에만 붙이시면 돼요. 얼굴 전체에 할 필요는 없어요. 볼에 검버섯이 있으면 볼에만, 이마에 기미가 있으면 이마에만 붙이세요. 문제가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붙이고 있어야 할까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5분부터 시작하세요. 피부가 괜찮으면 점점 시간을 늘려서 10분까지 해보세요. 그런데 절대 10분을 넘기면 안 돼요.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팩을 하는 동안 어떤 느낌이 나야 정상일까요?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이 나면 정상이에요. 만약에 따갑거나 화끈거린다면 바로 떼어내세요. 그리고 찬물로 씻어내시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농축액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팩을 떼어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살살 씻어내세요.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안 돼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비누나 세안제는 쓰지 마세요. 그냥 물로만 헹궈내시면 충분해요. 씻어낸 다음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살살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문지르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평소 쓰시던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돼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해요.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기억하기 쉬워요. 매일 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줄이세요. 5분도 길다 싶으면 3분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농축액을 조금 더 적게 넣으시고요. 본인 피부에 맞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하세요. 피부가 더 건조하거든요. 시간을 조금 줄이시거나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여름철에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세요. 땀이 많이 나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팩을 하다가 화장솜이 말랐다면 어떻게 하세요? 혼합물을 조금 더 발라주시면 돼요. 마른 상태로 계속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거든요.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자, 이제 사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부터 안전한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축액을 만들어도 잘못 보관하면 변질되어서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만든 혼합물은 그날 바로 써버리세요. 소주와 농축액을 섞은 건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쓸 만큼만 조금씩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농축액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농축액만 따로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상온에 두면 2, 3일 만에 상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만 밖에 두어도 냄새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어떤 용기에 담아야 할까요? 유리병이 가장 좋아요.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세요. 농축액의 성분이 플라스틱과 반응할 수 있거든요. 집에 있는 작은 유리병이나 유리 밀폐 용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쓰시면 돼요. 보관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용기를 완전히 소독하세요. 끓는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말리거나 소독용 알코올로 닦아주세요. 조금이라도 세균이 있으면 농축액이 금방 상해요. 농축액을 용기에 담을 때는 가득 채우지 마세요. 위쪽에 조금 여유 공간을 두세요.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부피가 조금씩 변할 수 있거든요. 뚜껑도 꼭꼭 닫아주시고요. 냉장고에서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최대 일주일이에요. 그것도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하면 바로 버리세요. 상한 농축액을 쓰면 피부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아까워도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농축액이 상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냄새가 시큼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상한 거예요. 색깔이 이상하게 변했거나 덩어리가 생겨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버리세요. 혹시 농축액을 많이 만들어서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럴 때는 작은 용기에 나눠서 보관하세요. 큰 용기에 한꺼번에 담아두면 뚜껑을 열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서 상하기 쉬워요. 일회용량씩 나눠 담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어떨까요? 농축액은 냉동하면 안 돼요. 얼었다 녹으면서 성분이 분리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냉장실에만 보관하세요. 냉장실 안쪽 깊은 곳에 두는 게 온도 변화가 적어서 좋아요. 사용할 때마다 깨끗한 스푼을 써서 떠내세요. 손으로 직접 만지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어머니도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조금씩 만들어서 신선하게 쓰고 남은 건 냉장고에 잘 보관해서 일주일 안에 다 쓰시더라고요. 88년간 피부 트러블 한 번 없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세심한 관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보관이 귀찮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시면 안 돼요.
상한 걸 모르고 쓰다가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조금 번거로워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보관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제가 40년간 단 한 명에게만 알려준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요. 사실 이걸 공개하려고 했다가도 망설였거든요. 너무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요. 바로 녹차 우린 물을 추가하는 거예요. 농축 쌀뜨물에 연한 녹차 우린 물을 반반 섞는 거죠. 왜 녹차냐고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피부 노화를 막고 검버섯을 더 빨리 없애주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녹차 티백 하나를 미지근한 물에 3분 정도만 우려내세요. 너무 진하면 안 돼요. 연한 녹차물이 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 녹차물과 농축 쌀뜨물을 1:1로 섞어주세요. 이 특별한 혼합물을 소주와 섞으면 효과가 3배는 빨라져요. 제 병원에 오신 한 분은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20년 된 검버섯이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죠. 하지만 모든 분께 추천하지는 않아요. 녹차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매우 예민하신 분들도 피하세요. 일반 쌀뜨물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쌀뜨물로 농축액을 만들고 소주 반잔에 한 방울씩 넣어서 화장솜 팩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5분에서 10분씩만 하시면 돼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앞으로 K-뷰티의 미래도 이런 전통과 과학의 만남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비싼 화학 화장품보다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지키셔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빨리 효과를 보려고 농축액을 많이 넣거나 매일 하시면 안 돼요.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비율만 지키세요. 두 번째, 다른 화장품과 섞어서 쓰지 마세요. 특히 미백 화장품이나 각질 제거제와 함께 쓰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 방법만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세 번째, 상처가 있는 곳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뾰루지나 상처, 습진이 있는 부위는 피해서 발라주세요. 상처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아프고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눈 주위는 조심하세요. 눈가 피부는 너무 얇아서 자극받기 쉬워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88세 제 어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했어요. 두 번째, 쌀뜨물로 농축액을 만들고 소주 반잔에 한 방울씩 넣어서 화장솜 팩을 하는 것. 이 간단한 방법이 검버섯과 기미를 없애는 조상들의 지혜였어요.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셨죠? 전통과 과학이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10일 후면 여러분도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검버섯과 기미가 옅어지면서 피부가 환해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마트에 가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더 즐거워지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좋은 정보를 나눠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